자, 노란색 종이가 있는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본관이 하는 말이 본관이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곳에부터 다시 따옴표 열자 얘들아. 이곳의 칠보산은 북간 중에 명승지라 금강산이랑 똑같이 친대. 똑같이 치니까 칠보산에 한번 가서 방슈심산 어떠한 곳까지 따옴표 놨자. 지금 본관 수령이 이 중략 이후에 또 뭔가를 권해요. 뭘 권해? 칠보산 유람을 이번에는 권하는 거야. 나한테, 그치? 그래서 이 본관 수령이 나에게 칠보산에 유람할 것을 또 권유해. 아니, 가을이 단풍 너무 예쁘고 진짜 개쩔거든요. 여기 가보시는 거 어떤가요? 이랬더니 내가 현갑의 끝차 나도 역시 조커니와 의리에 난처하다. 그러니까 싫은 건 아닌데 근데 또 내 처지를 생각하면 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의리에 난처하다 이랬더니 원지 원거리에 쫓긴 형승 죄인의 노는 일이 말이야. 분위에 미안하고 첨령 태도에 괴이하니 평판에도 좋지 않을 거야. 그래서 현갑의 끝차 마음의 조건만은 못 가기로 작정하니. 여러분 요 4년 전 수능 특강만 해도 지금 어때? 고어가 되게 많은 거 보이지? 근데 요즘에 지금 수능 특강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보시면 훨씬 교재 내용이 더 나아진 걸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현대 해석이 많이 된 게. 그러니까 쉬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라. 저쪽 안쪽으로 가. 현수 안쪽으로 뒤쪽으로. 계속 보자. 주슈 동그라미 하자. 주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따옴표 열고 닫자. 그렇지 아니하다. 자, 이번에는 권유를 하는 게 추가로 누구도 권유하냐면요. 주인이란 사람도 중략 아래서 나에게 또 뭐 하는 거야? 함께 권유를 하는 거야.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좋지만은 좀 가기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양루부터 꺽쇠를 열어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중국 악양루의 황강경은 왕등이라는 곳의 사적이요. 적벽강 제적은 노름의 풍정이니 김학사 칠보산이 무슨 험이 있으리요까지 꺽쇠로 닫아봐. 그 다음에 왼쪽에다가 써보세요. 고사 인용. 쌤 무슨 고사를 인용했는데요. 중국 사람의 이야기 그 다음에 중국 사람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고사 인용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등소나 이런 사람도 다 유배 갔거든. 유배 갔는데 그 주변의 경치를 다녔는데 그래도 문제가 안 됐다. 그러니까 그 중국의 옛날 유명한 사람들도 유배를 가서 그 주변 경치 보는 것들이 다 괜찮았는데 김학사 당신이 주변 풍경 구경하는 게 무슨 흠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혐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사를 인용해서 다시 한번 권유했어. 그러니까 나도 사실 놀러 가고 싶었던 거야. 현갑의 그차 그 말을 반겨 듣고 황연 환하게 일어나서 나기에 술 동그라미 하자. 여러분 자연 나오고 술 나오면 99% 뭐라 그랬지 내가? 풍류와 뭐라 그랬어? 풍류와 흥취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술을 싣고 칠보산 네모하자. 정확하게 잡아라. 추가로 일부러 하는 거니까 수능에 나올 것 같아서 들어가니 구름 같은 천만봉이 현갑의 끝차 화도 강산의 광경이라 아주 멋진 광경이구나. 그러면서 예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랫부분은 우리 교과서 있는 부분이랑 똑같거든요. 자, 이제 칠보산 구경간 부분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28쪽, 우리 교재 28쪽. 참고로 요거 쌤봐 요만큼만 잘라가지고 있잖아. 우리 교재 그 중략 여기 뒷부분에다가 좀 붙여놓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EBS에 안 나왔지만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파트를 그냥 하나 더 학습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만큼만 잘라서 그 중략 28페이지 위쪽에다 같이 붙여놨으면 좋겠다. 자, 계속 끌고 가겠습니다. 중략 옆에 쓰자. 칠보산 유람. 이제 칠보산을 구경하러 왔어요. 얘가 당장 다음 달에 수능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집중해서 봐주면 좋겠다. 이 몸이 이른 곳이 신선의 동굴이구나. 칠보산에 신선의 동굴을 왔나봐요. 여기 평생의 인연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다 쓰자. 전생의 인연. 전생의 인연으로
해석이 좀 잘못된 거야. 전생의 인연으로 내가 선계, 신선세계의 흔적을 남겨서 바람 붙인 듯이 이강경을 보는구나 할 때 나 동그라미 하고 써. 뭐라고? 서리법이라고 쓰세요. 자, 써라. 서리적 표현이라고. 보는구나. 예찬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세 줄이 중약 아래 세 줄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제가 마치 이런 느낌이랄까요? 선생님이 경복궁을 간 거야. 여기 뭔가 약간 그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 예전에 여기서 아바마마 하고 불렀던 것 같기도 하고,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럼 나 원래 뭐였어, 얘들아? 아바마마 하고 불렀다니까, 이 새끼야. 아바마마 하고 불렀다고요. 그럼 제가 원래 뭐였을까요, 여러분? 공주. 내가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제가 요즘 자주 듣는 노래가 있어요. 요즘 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쌤 원래 아침에 텐션을 높이기 위해서 듣는 노래 중에 하나가, 혹시 알아? 키위 애들 나와가지고 바나나랑, 신나리셔스, 키위 먹고, 막 이러면서 노래 부르는 게 있어. 그게 좀 신나서 불렀는데, 요즘 제가 듣는 최애 노래가 뭐냐면, 유튜브 알고리즘, 우리 조카 때문에 했던 것 같은데, 공주의 규칙이라는 노래가 있거든? 너무 좋아. 공주의 규칙 이러면서 막 아침에 미소로 일어나기 이러면서 노래 있는데 약간 자존감 키우기에 너무 좋고 남자애들도 들어도 돼. 진짜 남자애들도 들으면 너무 행복한데 만약 제가 경복궁 가서 갑자기 이렇게 이름 모름 눈물이 나면서 그 왕자에 뭔가 내가 앉아 있었던 것 같고 그럼 내가 전생에 왕이었거나 왕비였거나 공주였거나 그랬겠지. 이 사람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생의 인연으로 뭔가 신선의 동굴 예전에 와봤던 곳인 것 같아. 그럼 나 원래 전생에 뭐였다는 거야? 신선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요 세 줄 묶어가지고 거기다 쓰세요. 스스로를 신선에 비유하는 거야. 이 몸이 잃은 것이 드디어 신선의 동굴에 왔구나. 내가 전생의 인연으로 이 신선의 세계에 흔적을 남겨서 바람에 붙인 듯이 이 광경을 내가 보는구나. 계속 따라간다. 연적봉 네모하자. 공간 지난 후에 선년이 뭐냐면 거기다 써봐. 선년. 그럼 여기에 선년은 누구냐 하면 기생입니다. 옆에다가 기생. 내가 기생들을 따라가니 연하봉 절바위는 하늘에 솟아있고 배바위 서책봉은 눈앞에 솟아있고 생황봉 보살봉은 신선의 동굴이네. 그 세 줄 쭉 묶어가지고 뭐라고 쓰냐면 얘들아 대꾸라고 쓰자. 대꾸법입니다. 대꾸법. 자, 경치에 대한 감탄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매향 동그라미 하자. 매향이 기생 이름이야. 술잔을 들고 만장운 한곡조 부르고 군산월 동그라미 하자. 군산월 너무 예뻐요. 현관빛 그치? 앉은 모습은 분명히 꽃이로구나. 자, 이 사람 반한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 군산월이라 그랬지 얘들아. 거기다 쓰자. 예찬. 아이고 저 군산월의 고운 모습 오동나무 검은 고에 금실로 줄을 매어서 대 쪽으로 타는 모습. 현관빛 그치? 거동도 곱건이와 계속 예찬하는 거야. 가냘픈 손결 끝에 한 번 더 현관빛 끌까? 오색이 영롱하구나. 너의 거동을 보고 나니 군명이 엄해도 현관빛 끝이야. 반할 뻔했겠구나. 아유 네 모습을 내가 보니까 야 나라의 명령이 엄해도 너를 보고 반할 뻔한 것 같다. 민 앞에 영웅 수 없단 말은 역사책에도 있는 애라. 지금 수작 거는 거야. 야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는 임금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한테 안 반할 수가 없겠다. 너네 그 말 알지? 영웅은 미인한테 약하다는 말. 야 내가 엄청 잘 나가는 어떤 영웅 같은 급인 거 알지? 근데 내가 너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 정말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해.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수작을 거는 거야. 계속 보자. 내 마음이 단단하나 너한테 큰 소리를 치겠느냐 할 때 야 동그라미 하고 무슨 법? 서리법. 본 것이 큰 병이요 끊어 안 본 것이 약이겠느냐. 그러니까 본 것이 이미 병이 됐으니 안 본다고 해서 더 이상 약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큰 병, 무슨 병? 너라는 병이 내 마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를 사랑하는 병. 이천리 변경의 단정한 모습으로 요거 해석 잘 들어라. 해석 지금 안 들으면 안 돼. 귀양살이를 잘 한 것이 밑줄 끝자 모두 다 네 덕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귀양살이를 잘한 것이 다 네 덕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내가 너 덕분에 귀양살이를 잘했다가 아니라 아직 귀양 안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귀양을 온 게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귀양을 온 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다 누굴 만났기 때문에 너를 만났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다고.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 내가 귀양 올 때 열받았는데 내가 귀양 온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너를 만나기 위해서였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다 네 덕이다가 아니라 너가 그만큼 아름답고 의미가 있다고 예찬하는 거야. 알겠어? 거기다 써봐. 아름다움을 예찬, 애정 이런 거야. 내가 여기 귀양을 잘 왔다고 생각한 거 그거 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너야 너. 너 때문에 여기 온 게 후회되지 않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앙금연주 끝낸 후에 절집 네모하자. 절집에 내려오니 이제 공간 이동했죠. 산중의 음식을 보소. 형광펜 끝자. 정갈하고 향기롭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이튿날 네모하자. 이튿날 돌아오니 회상돼서 놀던 일이 전생인가 꿈속인가. 하늘 끝에 나그네가 이럴 줄을 알았던가. 흥이 다하여 돌아와서까지 끊어봐. 거기다 쓰자 얘들아. 뭐 정신 차림이라고 써도 되고 여러분 뭐 현타 이렇게 써도 돼요 여러분. 정신을 차렸다고 써도 되고 현타를 맞았다고 써도 돼. 자, 돌아와서 순호 동그라미 하자. 순호가 대가리 노비, 머리 숫자 노비, 그러니까 대장 노비를 이야기하는 거야. 순호를 불러 분부하되. 자, 따옴표 열자. 질보산 유산 때는 본관이 보냈기에 기생을 데려갔으나 돌아와 생각하니 호사스러워서 불안하다. 다시는 기생이 못 오도록 지휘하라까지 따옴표 닫자. 거기다 쓰자. 자, 사대부의 체면을 이유로 듬. 자, 이거야. 내려오니까 내려와서 거기서 신나게 막 군산을 너무 좋아 행복해 땅따당따당 평생 너랑 나랑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하고 내려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임금님이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좆될 것 같지? 좆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내가 기생 데리고 가자고 얘기 안 한 거 알지? 이거 수령이 하도 쫄라서 내가 억지로 간 거야. 근데 내려와서 생각하니까 좀 불안하다. 내가 원래 안 가려고 했던 거 기억하지? 두 번 다시 이런 거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경고 한번 해주는 거야.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사대부의 체면이죠.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하냐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군산을 요즘 뭐 하고 지내느냐. 그래서 넉 달 동안 계속 끊임없이 군산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 그러면서 계속 마지막까지 떠나는 날까지도 군산을 데려갈지 말지 막 고민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선비만 데리고서 시집고 술 마시니 청사는 글이 되어 술잔에 떨어지고 녹수 푸른 물은 그림이 되어 종이 위에 단청이 된다. 거기다 쓰자. 자연을 즐김.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자연을 즐기다 보니 군산월의 고운 모습 꿈에서 깬 듯하다. 그러니까 이제 군산월을 조금 잊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다시 못 잊었죠. 자, 그럼 뒷장 넘겨가지고 여러분 전체적으로는 어떤 인간 본연의 욕구, 애정이 좀 많은 내용입니다. 31쪽의 문제 4번 빠르게 한번 풀어보시죠. 31쪽의 문제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예, 일단 태도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는 잊지 마세요. 그럼 1번 선지부터 보자.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유배온 사람으로 인식해서 악공기생 다 부르라고 하는 본관의 말에 대해 끊어봐. 기생풍류가 무엇이냐라고 반응하는 것은 밑줄 끝자 표면적으로 거부하는 모습. 자, 표면적으로 거부한다는 말 밑에서 세 번째 줄에도 있고 체면 때문에 거부하는 거 맞지 얘들아? 그 다음에 2번 시와 술에 마음 붙여 편히 나를 보내는 것은까지 끊어봐. 고난과 비에 보다 밑줄. 풍류와 여유로움을 느낄 수 밑줄. 맞지 얘들아? 두 개 비교했을 때 풍류와 여유로움이 있는 거야. 3번 개가죽 상하에 있는 쌍놈이 다 입었고 주민의 양식이라고 한 것은 보고 들은 경험 기록 밑줄. 어차피 자기 정서가 아니니까 얘들아 그냥 경험만 기록했다는 거야. 정서가 없잖아. 그냥 관찰한 것만 써 있잖아. 4번 앉은 모습을 꽃에 비유하고 다시는 기생이 못 오도록 분부하여 만남을 거부하는 것은 끊어봐. 군산월과의 애정사에 집중. 아니죠 여러분? 군산월과의 애정사도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태도만 잘 보시면 금방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 뒷장 넘겨서 용부가 보시죠.
오늘 하는 작품들이 다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고, 용부가도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별 3개 정도고 어디에 나오기 좋냐? 6, 9평에 나오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용부가 자체는 우리가 평가원에 나온 적은 없어요. 다만 이 용부가와 반대되는 이 부는 안여자 부자거든. 용렬한 안여자. 그러니까 하여자 같은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하남자에 대한 노래도 있었어. 우부가. 여기 부자는 남자거든. 그래서 남자, 어리석은 남자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남자에 대한 이야기. 근데 얘가 언제 나왔냐? 24년도 6평에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우부가 용부가처럼 쌤이 고전시가 주제 5가지 얘기했을 때 요즘은 자연치나 많이 안 나온다니까. 그럼 자연치나보다 뭐가 더 많이 나온대? 현실 비판, 사랑, 이별, 그리움. 그래서 북청가 나오기 좋다고. 군산월가에 뭐도 들어있어. 애정도 들어있으면서 유배에 대한 정서도 들어있고 너무 나오기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요즘 평가원 트렌드에 맞추면 얘도 충분히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내용 어렵지 않거든요. 화자가 2명의 여자를 비난해. 그러니까 가사는 가사인데 어떤 누군가를 충고하려는 경세가사라고 해. 경세, 세상에 대해서 경질, 혼내는 노래라는 뜻이야.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여자가 있어요. 하나, 저부인. 저부인의 태도를 어떤 식으로 비판하는지를 한번 볼 거고, 그다음 밑에 나오는 뺑덕어멈. 뺑덕어멈을 어떻게 비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상 포인트부터 한번 읽고 들어갈게. 이 작품은 초당 문답가라는 가사집에 수록되어 있는 세태 가사 밑줄, 그 다음에 밑줄 끝자 게으르고 나태한 두 여성의 행실을 비판하고 있다. 까지만 밑줄 긋고, 자, 얼른 읽어볼게요. 아이고, 흉보기도 싫다마는 동그라미 하자. 저 부인의 모양을 한번 보시오. 자, 어떤 모양인데, 출가한 지 시집간 지 3달 만에 시집살이가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해서 동그라미 1번 시집 흉이 허다하다 다양하다 지금 나열하는 거야. 그럼 편지 내용이 어떤지 괄호 열어볼게. 계엄스러움부터 괄호 열자. 아유, 계엄스러운 시어머니, 암뜩할살 시아버지. 아니, 시기가 많아요. 야유를 너무하는 시누이랑 엄숙한 맞동서며 유악 악독스런 아우동서, 여우 같은 씨앗 첨년이 거세도다 남녀벽. 여러분, 원래 노비도 남의 집에서 시집온 며느리는 무시한대. 그런 텃세를 부린대요. 저 원래 우리 집 주인도 아닌 게 와가지고 나한테 이래저래 명령이야. 실제로 뭐냐면 정철의 엄마가 77세가 될 때까지도 정철의 하인들이, 정철 집안의 하인들이 정철 엄마 말을 무시했대. 뭐 군불 좀 떼라 이랬는데 예 이러면서 이게 방에 추운데 불도 안 떼주고 뭐 엄청 텃세를 많이 부린다고. 그래서 노복들도 이렇게 겉세며 들면하며 흠구덕이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뒷담화 같은 겁니다. 흠집 잡기에 여기저기 사설이며 구석구석 모함이라. 다 뭐야 여러분? 라임이 있지 여러분? 옆에다 쓰자. 사음보의 율격이 정확하게 있잖아. 남편이나 믿었더니 10벌지모 10번이나 찍힌 나무 내 마음에 상처만 많아졌구나 까지 괄호 닫자. 옆에다 쓰세요. 뭐라고 써야 돼? 편지 내용. 편지 내용이 남을 험담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저 부인은요 시댁을 너무 험담해. 근데 아마 이때는 시댁을 좀 험담해도 되지 않았을까? 시댁스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여러분. 근데 밑에 보자. 아유, 시집살이 못하겠네 라고 하면서 동그라미 2번 간수병을 기울였대.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옛날 자살은 죄니까. 치마 쓰고 내닫기와 보찜 싸고 도망질 동그라미 3번. 오락가락 못 견디겠다. 여승을 따라갈까 할 때 까 동그라미 하고 겁에다 쓰자. 출가. 그러니까 시집살이 너무 심하다 이러면서 출가를 할까. 들구경을 하여볼까. 나물이나 뜯어볼까. 긴 장죽 담배가 번님이 할 때 번님 동그라미 해보세요. 사람 아닌데 담배를 친구라 그랬으니까 무슨 법이야? 대답해봐. 의인법. 우리 친구들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아침이라서 느슨하게 하지 말고 계속 대답하면서 머리를 굴려야 돼요. 문복 세모하자. 문복이 뭔데? 점치는 거야. 점치는 것이 소일이요.
옛날에는 이렇게 점쟁이한테 점치는 걸 가볍게 보지 않고 너무 자주 보러 가는 것도 비난했어요. 겉으로는 서름이요 끊어, 속으로는 딴 생각에 다 대꾸잖아. 반분대로 이를 삼고 털 뽑기가 세월이요. 옆에다 쓰자. 사치. 시댁을 험담하고 사치스러워. 몸치장하는데 집중해. 시부모가 걱정하면 끊어봐. 말대답을 풍덩풍덩하고 남편이 걱정하면 끊어. 뒤중구려 막넉수라. 옛날에는 남편이든 시부모한테 말대꾸하면 어때? 여성으로서의 어떤 지조와 태도가 도덕적이지 못하다, 윤리적이지 못하다 생각했지. 그 뒤중 두 줄 묶어가지고, 죄송해요, 두 줄 묶어가지고 거기다 쓰자. 거친 태도, 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듣고 나니 조롱꾸네. 팔자나 한번 내가 고쳐볼까? 양반 자랑을 하면서 술집이나 해볼까? 그 두 줄 묶어가지고 허황된 생각. 그냥 술집이나 차려가지고 일이나 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치하고 예의도 없고 도덕성도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여자. 남대문밥 뺑덕어멈. 동그라미 하자. 뺑덕어멈. 천성이 그러한가? 응? 배워서 저러한가? 본데 없이 자랐구나. 여기저기 물음 맞춤. 동그라미 1번. 싸움질로 세월을 보내고. 나가면 말전주가 이간질을 하는 거야. 동그라미 2번. 들면서는 음식을 타박해. 지 조상은 조상 위에 유교라고 하자. 유교적인 거는 젖혀놓고 불공 세모하자. 부처님에게 공드리기가 위협이라. 조선시대 때는 어때? 유교가 최고고 불교 같은 건 다 어때? 쳐맞아야 되는 거지, 그치? 일종의 사이비 같은 거예요. 오른쪽 넘어가자. 무당, 소경, 푸닥거리, 의복까지를 다 나가고. 무당, 소경 세모하자. 점치는 것도 조선시대에는 비판받을 일이라고요. 남편 모양을 볼짝시면 마치 삽살개의 뒷다리와 같다. 자식 거동 볼짝시면 털을 벗은 개미와 같다. 그 두 줄 묶어가지고 대꾸. 그러니까 가족도 안 돌본다고요. 약떡, 엿장수, 떡장수는 아이를 핑계대면서 우리 아이가 좋아해서요 하면서 돈이 없는데도 엿이나 떡처럼 비싼 걸 사 먹어. 옆에다 쓰자. 탐욕스러워. 물레앞 씨앗은 서나품 기지개라. 옆에다 쓰자. 게으름. 자, 이 사람은요, 성격도 굉장히 모나고 사치스럽고 탐욕스럽고 게으르고 아주 나쁜 사람이야. 저 부인보다 더 심한 상황이야. 이야기책 소일. 여기서 이야기책은 일종의 웹툰 같은 거지. 근데 그 웹툰 중에서도 어떤 웹툰 보냐면 음담 패설을 주로 하는, 그러니까 19금 웹툰만 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덕성도 조금 낮은 거죠. 이 집 저 집 이간질로 모함을 잡고 똥 먹이면, 얘들아 진짜 똥 먹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알겠지? 거기다 써봐. 욕, 뒷담화. 모함을 잡고 뒷담화를 하고 인물 초인을 떨려나기 패조박이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거짓골이 되었구나. 외간 남자를 끌어들였다가 거짓골이 되었다. 옆에다 쓰자. 불륜도 했어요. 세간은 줄어가고 걱정만 늘어나네. 치마는 짧아가고 허리통이 길어간다. 이것도 굉장히 약간 음란한 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이 없는 헌집신, 가난한 거죠. 여러분, 밑바닥이 없는 거야, 얘들아. 총이 없는 헌집신에 어린 자식을 들쳐업고, 얘들아 꺽쇠를 올고 닫아봐. 혼인, 장사, 집집마다 음식 추심, 일을 삼아까지 꺽쇠를 올고 닫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먹고 살만한 살림살이가 없으니까 애기들 있지, 옆에 딸 자식이나 아들 자식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이 집에 사위 안 필요해요? 우리 아들내미 조금 크면 내가 이 집에 데릴 사유로 보낼 수 있는데, 근데 그러려면 좀 잘 먹여야 될 텐데, 뭐 먹을 거나 좀 줘봐요. 이래서 또 받아오는 거야. 우리 딸 이게 한 몇 달만 더 크면 충분히 시집 갈 수 있는데 이 집에 며느리 안 필요해요? 이러면서 또 받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을 앞세워가지고 음식을 파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식을 혼인시켜서 음식을 팔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끌고 가자. 꾼 양식을 거울러라. 양식이 거의 떨어지게 되었다. 한번 밑줄 끝자 곡해 술을 마셔보자. 그러니까 지금 자식을 팔아서 음식을 구해가지고 또 술 먹고 노는 거야. 거기다 써봐. 대책 X. 대책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이 싸움, 어른 싸움, 가부지제, 매가 마치고 남편이 혼나게 만들고 공연히 성을 내어 무죄한 자식을 치고 씨앗을 남에게 주고 자기 자식을 남한테 주고
중매를 선 사람을 원망한대. 며느리를 내쫓았으니 아들은 호라비가 됐어. 며느리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아. 딸 자식은 원래 시댁집의 식구라서 평생을 시댁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시 데려왔으니 남의 집을 풍비박산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남의 집을 결단냈네. 목구멍이 들썩하면 무례와 무의 세모하자. 무례하고 무의하고 음란하고 두 손뼉을 두드리면 방성되고 해괴하다. 거기다 쓰자. 예의가 없어. 막 아녀자가 처신머리 할게 아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해괴하다. 무슨 꼴의 생투기로. 투기는 질투입니다. 질투하면서 머리를 싸서 드러넘고 간부가 뭐냐 하면 불륜남이야. 불륜남을 달고 달아나가가 현관패 끝이야. 관비를가 정속되어 내가 흐뭇하다.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고 음탕함이 있는 여잔데 결국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뭐가 된 거야? 관비, 노비가 되어서 내가 흐뭇하대. 그럼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즉 사례를 들어주는 이유가 뭐야? 이 사례를 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례를 통해서 내가 뭐 하기를 바라는 거야? 이 말을 듣는 누가? 청자들이. 이 말을 듣는 청자들이, 제가 잘못 꺼는데 청자들이, 이렇게 요 말을 듣는 청자들이 뭐 하기를 바라는 거? 반성하길 바라는 거지 얘들아. 뭐를 줘? 교훈을 주는 거잖아. 교훈을 주는 거잖아. 권계하는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 줄 보자. 무식한 창생들아. 동그라미 하자. 이 무식한 사람들아. 이 무식한 사람들아. 형광펜 끌게요. 계속 끌게. 저 거동을 자세히 보십시오. 저 부인과 뺑덕어멈의 거동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른 줄 알았거늘, 잘못된 줄 알았거늘, 한 번 더 형광펜 끝자, 고칠 깨자 힘을 쓰고, 옳은 줄로 알면, 옳다고 생각하면, 형광펜 끝자, 행하기를 위주로 와서 잘 일을 하십시오. 아무리 용렬하나, 아무리 용렬은 멍청하나, 형광펜 끝자, 그르고 옳음을 모르겠는가 할 때 가 동그라미하고 무슨 법? 서리법입니다. 됐나요 여러분? 가 동그라미하고 서리법까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자, 여기까지 잡아놓고 뒷장 넘겨서 문제 2번만 빠르게 한번 풀어보시죠. 그래서 별 내용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인물의 행적이 이것만 좀 쓰자 얘들아. 미안. 나열하고 그 다음에 반복하고 그 다음에 대꾸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2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편지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밑줄 끝자 시샘하고 빈정. 그 말 있었죠 여러분? 2번 판단할 때도 밑줄 끝자 나쁜 소문 밑줄. 그 다음에 3번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밑줄. 4번 간사한 밑줄. 5번 가출할 것을 권유. 가출하라고 하면 스님 아닌 거 아닌가? 그쵸 여러분?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뒷장 동요가 여러분 9번까지만 할 거다. 9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 건데 동요가도 놓칠 수 없어. 나중에 이제 실전학습 가면 거기도 별 4개 하나 더 나오겠지만 제가 탑3 안에 든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얘. 그래서 여러분들 북청가랑 동요가 오늘 학습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게 잡아주세요. 동쪽을 유람하는 노래란 뜻이야. 동쪽을 유람하는 노래. 그러면 여행하는 가사니까 기행가사지. 우리 친구들 기행가사, 여행하는 가사에 3요소가 뭐냐면 여정, 견문, 감상 요렇게가 있잖아. 이 중에서 뭐가 두드러지냐? 여정과 견문을 아주 잘 쓴 거야.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여정, 그 다음에 자기가 본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많이 관찰적으로 잘 쓴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주 섬세하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기록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좋아하는 뭔가 임금에 대한 예찬 이런 거는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고 내가 뭘 받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아주 솔직하게 쓴 작품이라서 수능에 나오기 너무 좋다. 그리고 평가원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래서 또 의미 있게 우리가 볼만해요.
최근 한 7, 8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작품이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살펴보면 좋겠고, 그럼 공간 이동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볼 거야. 공간을 이동하는데. 자, 감상 포인트부터 볼게. 이 작품은 밑줄 끝자 일기 형식을 차용하여 금강산 유람 경험을 노래한 국문가사이다. 날짜별 여정, 지면, 견문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밑줄 끝자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전기기행가사에서 흔히 보이는 서정성과 유교 이념이 탈색, 없어진 반면 여행 중의 행위 사건을 자세하게 서술하거나 여행 경무를 묘사하는 등 밑줄 끝자 경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철원에서 이쪽으로 오며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철원에서 1위 정도를 전체를 다 네모해봐. 공간 이동하는 거 다 잡아줄 거야. 철원에서 1위 오며, 이게 첫 번째 공간입니다. 이따금 살펴보니 산수는 부터 괄호 열어볼게. 첩첩하고 인간은 드문데 자갈밭이 단단하여 쌍결이 쟁기로 밭을 갈고 주막에는 기름이 없어서 관솔로 불을 밝혔는데 방구석에 흙을 발라 굴뚝처럼 만들고서 아래다 아궁이를 빼어 불을 빼앗듯이 하는구나. 갯버들을 배하다가 바자처럼 엮어서서 채마밭을 둘러막아 울타리를 삼았고 읍내와 역점은 뭐냐면 그 말을 갈아타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환승 게이트 같은 거야. 그 역점 중에 넉넉하게 사는 집은 얇은 청석 너와 쪽으로 지붕을 덮었는데 삐져나온 틈 속으로 하늘이 비친다까지 걸러놨자. 자, 지금 여기서 뭘 보냐 하면요. 철원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이 사람이 시골의 집들을 관찰한 걸 서술한 거야. 시골에 있는 그 집들을 관찰해서 서술한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 아주 깊은 두매 산골 풍속이 수수하여 현관배 끝차 세간살이 직구민이 투박하고 힘들어 보인다. 이 사람 시골집을 관찰한 그 느낌이 뭐냐 하면 아이고 투박하고 힘들구나. 이 사람들의 삶이 좀 가난하다라는 걸 지금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철원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아 시골집이 힘들어 보인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정견문 감상에 맞춰서 봐야 돼. 수능 나오기 좋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자. 초사일 저녁 때 네모하자. 자, 이제 시간이 이동하면 공간도 이동한 거야. 선생님 왜요? 시간의 이동이 왜 공간의 이동인가요? 1년 전에 여기 601호와 올해의 601호는 다르잖아 얘들아. 맞죠? 그러니까 시간의 이동도 공간의 이동입니다. 초사일 저녁 때 먹구름이 끼기에 일제히 출발하여 장호 고개 네모하자. 이 고개를 넘어갈 때 길은 굽이지고 돌다리가 현관배 끝차 험해서 언덕이 가팔라서 보니 비탈지는데 한 고개를 넘어서니 또 한 고개가 현관배 끝차 높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이 고갯길에 뭐 험준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고갯길이 굉장히 험난하다. 고갯길이 험하다. 그 가운데 큰 내가 있고 수십 여간의 다리를 놓았는데 이쪽은 김성이요. 저편은 회양이네. 거기다 쓰세요. 서술하는 거다. 감상은 없어요 지금. 하류 얕은 곳에 거룻배를 메어두고 장마의 자리가 떠내려 가면 행인을 건네준다네 할 때 뭐뭐 한다네 동그라미 해보자. 뭐뭐 한다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들은 이야기를 덧붙인 거야. 들은 이야기를 덧붙인 거예요. 뭐뭐 한다네 하면서 내가 추가로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계속 끌고 가자. 중략 이제 또 바뀌어야지. 드디어 이 사람이 동쪽을 유람해서 금강산 왔습니다. 큰 폭포 맞은편 바위 네모하자. 전체로. 이 사람 지금 뭐 구경하고 있는 거냐면 금강산에 와서 큰 폭포를 구경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강산 유람을 와서 큰 폭포를 보고 있는 거야. 중략을 기점으로 아예 공간이 변했다. 이제 이 사람 금강산에 왔어요. 금강산. 자, 계속 따라갈게.
삼천석 떨어지는 물을 건너다 바라보니 석벽 백여길이 병풍 동그라미 하자. 그 병풍의 원간염이 뭐야 얘들아? 절벽입니다. 절벽. 폭포가 떨어지는 절벽이야. 쌤 시키는 거 집중하세요. 병풍처럼 들러있고 허리가 꺾인 곳이 물길이 되었는데 비온 후에 성남폭포 밑에 의인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체크 한번 하고 몇 층을 보태어서 흰비단 동그라미 하자. 그게 폭포입니다. 옥기둥 동그라미 하자. 그것도 폭포입니다. 은하수 동그라미 하자. 원간염 다 뭐냐면 폭포다. 폭포 알겠지? 은하수 한 구비가 공중에 드리워져 바위 밑 깊은 곳에 담을 쌓아 부어 찌을 때 안개가 피어오르면서 흰눈 동그라미 하시죠? 흰눈이 날아다니니. 자, 그럼 여러분 이 흰눈의 원간염이 뭐냐면 물방울이겠지 얘들아. 실제로 눈이 나르는 게 아니라 폭포가 떨어지면서 꽉 하면서 이렇게 퍼지는 흰눈의 원간염은 물방울이죠. 그래서 글쓰기 정성의 카페 끝차 금강산 폭포 중에 제일 장관이 여기다. 그래서 글쓴이가 폭포를 묘사하면서 무슨 정서 드러내고 있는 거야? 예찬적 태도 드러나고 있잖아. 감탄하고 있잖아. 선생님도 금강산 갈 뻔했어요. 금강산 어디 있는 거지 얘들아? 북한에 있는 거잖아. 선생님이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쌤이 그때 한 2008년인가 9인가 그때 저기 뭐지? 여러분들 수학여행 어디로 갔어? 오징어 수학여행 어디로 갔어? 안 갔어 수학여행? 넌 수학여행 안 갔어? 어? 수학여행 어디로 갔어? 제주도? 어디로 갔어? 제주도? 어디로 갔어? 제주도 어디로 갔어? 경주 어디로 갔어? 강원도요? 강원도? 강원도? 어디로, 연우 어디로 갔어? 안 갔어요? 안 간 사람, 수학여행. 안 간 애들도 좀 있네? 간 친구들도 있는데 보통 요즘은 다시 뭐 제주도 가기도 하고 막 가기도 하잖아. 경주 쪽. 경주 쪽 가는 건 이해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갈 때 투표를 했었거든? 수학여행 갈 때 투표했는데 이제 투표할 때 1번, 속초. 왜냐면 나는 고등학교가 대구니까 이제 속초 여러분들이 경주로 내려가시 저희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2번 제주도 3번 일본 쌤 여동생은 일본으로 갔어. 4번 금강산 쌤 금강산을 갈 수가 있나요? 네. 요때 육로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근데 이게 비용이 달랐어요. 속초는 예를 들어 한 15만 원 하면 제주도는 25만 원, 일본도 한 25만 원 비슷했거든. 금강산은 얼마냐면 얘들아 50만 원 정도였어. 그러니까 존나 비싸잖아.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학교에서 이제 투표를 해. 그럼 어디 갈 거야? 어디 갈 것 같아? 일본. 제주도 금강산이요? 금강산 거의 학교 선생님 마인드 있네. 여러분 정상적인 18살이라면 어디 갈 거라고 생각하냐면 제주도나 일본이 투표가 많았어. 근데 학교쌤들은 제주도랑 일본을 존나 많이 가봤잖아. 매년 가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금강산 라이팅을 수업 시간 때마다 하는 거야. 막 들어오면서 야 금강산 지금 아니면 못 가. 지금만 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어리니까 모르지. 뭔 소리야. 원래부터 갈 수 있으면 계속 가는 거지. 뭔 소리 하는데. 선생님이 계속, 야, 금강산 지금 아니면 못 간다. 금강산 가봐야 된다. 막, 어떤 쌤은 수업 때 들어오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들어와. 금강산 찾아가자. 1만2천 뭐 이러면서 막 수업 때 들어와서 모든 쌤들이 다 금강산 가자고 하니까 애들도 다 약간, 금강산 가야 되나? 약간 이런 분위기 형성이 됐어. 그래서 금강산 투표가 점점점 늘었고, 실제로 금강산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래도 막 되게 흥분되잖아. 처음 가보는 데고. 그리고 한 달 전인지 한 50일 전인지 모르겠는데 안보 교육도 받았어. 안보 교육을 따로 받아야 돼요. 왜냐면 북한을 가는 거잖아. 그래서 막 앉아가지고 북한 사람을 가다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국정원에 신고해야 돼. 여러분이 나중에 외국을 가다가 북한 사람을 만나도 북한 사람을 이야기했지? 그럼 국정원에 신고해서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걸 우리가 물론 우리의 민족이지만 사실 괴뢰단체지. 여러분 괴뢰단체랑 접촉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야. IS랑 접촉한 느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그런 교육도 다 받고, 그 다음에 막 약간 긴장되잖아. 그리고 가면 뭐, 그 판매원이랑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대. 그리고 이제 판매원이랑 북한말로 얘기해야 되니까 막 수업 때도, 막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동무, 매점에 얼음 보숭이 먹으러 가자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기도 하고, 밥 같은 거 달라고 할 때도, 밥 좀 더 주시라요, 막 이러기도 하고, 선생님 지나갈 때도, 우리가 막 되게 막 약간 신났어. 사실 마치, 세상에서 처음 보는 나라에 가는 것처럼 막 갈 때도 막 선생 동무 막 이러면서 막 우리끼리 막 얘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선생님 그때 2학년 3반이었는데 우리 반 뭐 했냐면 단체로 이제 가서 사진을 찍을 거 아니야. 그래서 기념에 남았으면 좋겠다. 북한을 가니까 누구처럼 입고 가자. 북한 사람처럼 입고 가자. 이래가지고 우리 혁춘이 옷처럼 생긴 저런 색깔이 있어요. 저런 걸 인터넷에 중국 인민복 팔거든? 우리 반 38명이 인민복을 직구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반티로 이렇게 입자고 하면서 막 되게 신났어요. 그래, 한 2주 정도 남았나?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있던 경상도에 사실 엄청 큰 일은 아닌데, 그 청소년 유스호스텔에 화재가 나가지고 막 사망사건 이런 건 아닌데, 화재가 났어. 그럼 이게 화재가 나면 뭐야? 교육청에 공문이 내려와. 무슨 공문이 내려와? 숙박을 하면 위험하니까 숙박을 하지 않고 수학여행을 다녀오길 바란다. 씨발 금강산을 숙박을 안 하고 어떻게 갔다 와? 여러분 그렇잖아. 휴전선 가면 끝나잖아. 그래서 수학여행지가 급하게 바뀌었어. 갔다 왔으면 미쳤지. 나는 무조건 내신했을 거야. 선생님 관동별곡 찍은 썰 푼다 막 이러면서 막 무조건 선생님 했을 거야. 근데 그걸 못하고 쌤 뭐 했냐면 이때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어요. 여러분 경주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우리 반 친구들한테 자 얘들아 막 2달 전에 결정된 거야. 얘들아 우리 수학여행을 뭐 일본으로 가기로 했어. 혹은 어때? 대만으로 가기로 했어. 아니면 하와이로 가기로 했어. 결정이 된 거야. 막 여러분 막 신나가지고 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번에는 시국도 시국이고 학원 사정상 우리 수학여행을 여기 앞에 경복궁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때? 너무 실망스럽잖아. 똑같은 거야. 경주 대구에서 30분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막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애들도 막 맨날 선생동무 이러면서 막 다녔는데 너무 실망스럽잖아.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모여가지고 당일치기로 사실 뭐 졸업사진 찍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막 너무 실망해가지고 다 이렇게 차로 왔는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날 우리가 어쨌든 단체복으로 인민복을 샀잖아. 이걸 또 버릴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경주 가는 날 다 38명이 인민복 입고 이렇게 와서 고속버스 탄 다음에 중간에 휴게소 한번 살짝 내렸거든. 아줌마들 주변에 다 막 웅성웅성 쟤네들 뭐야? 막 내려가지고 막 휴게소에서 막 미친놈처럼 막 사먹고 다시 타가지고 첨성대에서 사진을 찍은 게 아직도 있는데 그 사진 표정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약간 이런 옷이었거든. 이런 옷 입고 딱 전부 다 마치 탈북한 사람들처럼 사진 찍고 이렇게 약간 끝났다는 그런 갔으면 너무 좋았겠죠. 근데 그때는 진짜 지금까지 못 갈 줄 몰랐어. 여러분들은 이제 통일되면 뭐 가보세요. 너무 예쁘다고 하니까 북한에 되게 예쁘고 좋은 데가 많대요. 여러분들 뭐 통일되길 바라야지. 여러분 통일되길 바라야 돼요. 왜? 통일이 돼야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가 더 창창해질 거야. 북한 사람들은 바로는 못 내려오겠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세금을 좀 더 많이 내겠죠. 근데 여러분한테는 훨씬 더 좋죠. 여러분 솔직히 취업의 어떤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그 땅이 넓어지면 개발하고 발전할 것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솔직히 훨씬 더 나을 거예요. 북한 주민의 삶도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밥은 먹고 살 수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좀 기피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 노동에 임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사실상 조금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조금 그 간격은 좁혀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사람이 바로 남한으로 다 내려올 수 없어. 왜냐면 이 사람들의 사상은 우리랑 너무 다르지,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 사상 교육하고 조금씩 남한으로 내려와야 돼. 그런 어떤 공산이나 사회주의, 어떤 독재 정권에 물들은 그런 생각을 좀 빼면 너무 좋죠. 그리고 쌤한테도 너무 좋지. 난 세금 많이 내도 돼. 저 딱 열리자마자 그 북한 주민들 교육이 필요할 거 아니야. 선생님 바로 평양 메가스터디 가가지고 여러분 바로 가가지고 동무들 집중하시라요. 이따위로 해가지고 어디 남한에 취업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여러분 막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서 별표 치라요. 이러면서 막
나만의 뭐 예를 들어 뭐 이러면서 막 이름 막 가르쳐 주는 거야. 막 이 동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러면서 장원영 뭐 이러면서 막 구분 아이돌 맞고 이름 구분하라 그러고 막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런 수업들 하면서 이제 막 여러분들이랑 이제 저랑 이제 더 장밋빛 미래를 한번 계속 꿈꿔보시죠. 집중하세요. 자, 미음 한참을 구경하고 금강문 네모하자. 금강문에 도로 내려와서 남녀가 뭐지 얘들아? 남녀가 오픈 가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녀 사람 이렇게 타겠지 얘들아? 뭔지 알겠죠? 이렇게 오픈된 가마 뭔지 알지? 남녀를 타고 절 네모하자. 절에 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만물초 가는 길에 온정을 지난다기에 극락고개 넘어서서 오리를 남짓가니 극락고개도 네모하자. 넘어간 거니까 주막집 네모하자. 바로 곁에 우물집을 지었기에 문을 열고 구경하니 상하탕이 놓였는데 두 군데가 똑같이 넙죽한 돌로 네모지게 짰고 물빛은 흐릿하고 미지근하다고 하네. 자, 이렇게 우물을 넓게 파가지고 씻을 수 있도록 약간 목욕탕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되게 좋은 거죠. 보슬비가 계속 내려서 주막 네모하자. 주막에서 머물고 11일 조반 후에 날이 흐리고 안개가 덮였는데 만물초를 구경하려고 준비하려고 내려가니 지로승 동그라미 하자. 주막주인 동그라미 하자. 붙들고 만류하기를. 지금 요즘에 올해 지금 나온 가사들이 다 중간에 대화체 들어있는 거 보이지 얘들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다운표 열자. 만물초 가는 길이 왕복 70리요. 맑은 날에 구름 끼면 못 보는데 하물며 비 오는 날은 지척분간을 못하니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올라가서 산밑만 겨우 보면 분하지 않겠는가? 다운표 닫자. 그러니까 지금 날이 안 좋은데 만물초 보려고 하면 굉장히 험한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안개 쫙 껴서 아무것도 못 보면 너무 서운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야? 만류하는 겁니다. 그쵸? 옆에 만류라고 쓰고 까 동그라미 하고 무슨 법? 얘들아 무슨 법? 대답해야지. 서리법. 겨우 보면 분하지 않겠는가 할 때 가 동그라미 하고 서리법. 아직 우리 친구들 머리에 세뇌가 안 됐다. 가 동그라미 하는 것들 잡아주는 거 다 설이나 영탄이 알겠어? 시험에 잘 나오니까. 들어보니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옳다고 해서 봉래산에 다시 올 약속을 만물초에 남겨두고 그럼 이 사람 만물초 갔어 안 갔어? 안 갔다. 이런 것들 잘 잡아놔야 돼. 행장을 다시 차려 총석 네모하자. 관동별곡에도 나온 총석정을 가는 거죠. 총석으로 향할 때 금강 내외산을 이곳에서 작별하니 12,000봉우리가 현관표 끝차 눈앞에 또렷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금강산을 보고 그냥 주막으로 다시 내려온 다음에 그다음 다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총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의 여정만 여러분들 가볍게 잡아주시면 돼요. 끝! 자, 뒷장 넘길게. 아니, 44쪽 형광펜 꺼봐. 44쪽에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보이세요, 여러분? 거기에 형광펜 끝차. 여정에 따른 전개라고 돼 있는 부분. 44쪽에 여정에 따른 전개라고 돼 있는 부분 보이지?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나중에 읽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기행가사와 다른 동류가의 특징 형광펜 끝차. 그 부분까지도 형광펜 그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 3번 뒤에 넘겨서 풀고 문제 3번 풀고 고전시가 9번 나물 캐는 노래 보도록 할게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고 동요가 문제 3번 보시면 뭐 힘들어 보인다 밑줄 2번 오르기 힘들다 밑줄 어디로 갈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말 없었지?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행가사는 특히 3번 유형의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서 어떤 감정 느끼는지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기행가사 최근 기출 7개년 기출만 봐도 몇 번 나왔어? 3번 나왔다. 일동 장유가만 2번 나왔고 일본 동쪽 유람하는 노래 연행가라고 청나라 가는 것도 한 번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강산을 여행하는 기행가사 같은 거는 너무 중요해. 그래서 쌤이 봤던 북청가, 동요가 이런 것들은 잘 잡아 놓으세요. 자, 이제 별로 어렵지 않은 나물 캐는 노래랑 뒤에 시조 3편 하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나물 캐는 노래 밑에다가 쓰자. 노동요.
노동요면서 민요인데. 자, 여러분, 나무를 캐는데 이 노래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무를 많이 캐기를 소망하는 내용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남녀 간의 연정을 소망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보다 아낙네들이 나무를 캐러 갈 때, 특히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들은 괜찮은데 젊은 아가씨들, 그러니까 소녀들은 나무를 캐러 다니지 않아요. 바깥에 잘 안 다니게 해요. 근데 봄에 나물이 아주 많이 나잖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침이나 새벽에 아낙네들이 이렇게 캐면 되는데 나물이 천지 지천으로 쫙 날 때는 먹을 걸 많이 잡아야 되니까 10대인 소녀들, 그 다음에 20대인 어떤 처녀들도 되게 많이.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조선시대에는 15살, 14살 요럴 때 결혼 안 했어. 그거는 전쟁 이후에 조혼 풍습이 온 거고, 실제로 결혼을 했던 나이가 언제냐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17세, 18세, 여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나이가 많아서 19세, 20세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훨씬 더 연상인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너무 어리면 아이를 낳다 죽을 수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생활력이 어느 정도 될 때, 보통 이제 나이 차이를 보면 여자가 연상인 경우 한 2~3살 이 정도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어쨌든 자기 몸을 조금 이렇게 잘 갖추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잘 못 다니는데 요때 나물 캘 때 다닐 수 있어. 그럼 얘들아, 나무를 캐는 건 일종의 나는 솔로 찍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내가 나무를 캐러 갈 때 옆에 있는 마을의 총각들도 다 구경 와요.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맞거나 보면서 이러면 나무를 캐러 이쪽으로 가면 나랑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나한테 이제 관심 있는, 뭐 나는 솔로의 이름 뭐지, 뭐 영수, 뭐 영철이, 광수, 뭐 이런 애들이 같이 슬금슬금 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애랑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남녀 간의 연정을 요 봄에 나물 캐러 가거나 동백꽃 따러 가거나 뭐 기름 짜러 가거나 요럴 때 있지. 봄철에 요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동요로. 그래서 알고 계시면 돼요.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같이 보자. 에헤, 동그라미 하자.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오프닝을 알리는 여음입니다. 선생님 얘기했죠? 여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선생님 옛날에 좋아했던 빅뱅의 뭐 에라 모르겠다, 호우처럼, 승리나 D.O.P처럼 약쟁이들이 중간중간에 추임새 넣는 그런 노래라고 했어요. 남산 밑에 남도령아 끊어, 서산 밑에 서처녀야. 거기 보면 남산, 남, 서산, 서 이렇게 언어유 있는 것도 설명돼 있지? 체크. 남도령, 서처녀 모이는 김에 형광펜 끝차. 강원도 금강산에 유람 가자. 형광펜. 유람을 가재. 여행을 가자고요. 거기서 나무를 캐자고요. 첫 닭이 울 때 밥을 지어 끊어. 둘째 회 닭이 두 번째로 닭소리가 날 때 썩 나서니. 이리들 가고 저리들 가고 큰 산 네모하자. 금강산 밑에 닭 쳐져 있구나. 그 밑에 압축적 제시라는 말도 보이죠, 여러분? 잘 따라갈게. 올라가면서 올고살이 끊어. 실제로 올고살이라는 건 존재하거든. 근데 내려오면서 늦게 살이 이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옆에다 쓰자. 언어 유희야. 그냥 언어 유희야. 이런 거 있지. 올라가면 뭐 불가사리를 먹든 불고사리를 먹든, 불가사리 있지만 불고사리는 없지, 얘들아. 그런 식으로 뒤에는 그냥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올고사리 동그라미 1번, 뒤에 삭가리 나물 동그라미 2번, 돌가지 나물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나물의 종류를 나열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나열. 이럭저럭 점심때 되어서 형광펜 끝차. 점심을 먹고서 나물을 캐자. 자, 노래의 의미가 있지. 저 건너라 저 바위 위에 물도 좋고 경치도 좋은데 점심을 가서 점심을 먹자. 서처녀 동그라미 하자. 그 다음 괄호 10개. 밥을 둘러보니 어머, 여우 같은 흰쌀밥에다가 독조기 보리장, 아주 비싸고 맛있는 보리장을 발라놓고 까지 괄호 닫자. 남도령 동그라미 하자. 그리고 괄호 열자. 밥을 끓여보니 수박씨 같은 시꺼먼 꽁보리밥에 된장, 그냥 막된장 한 수를 붙여놓고 까지 괄호 닫자. 근데 그걸 각자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형광펜 끝차. 서로 교환했대. 어머, 꽁보리밥 싸우셨어요? 아니, 그게 건강에 좋다던데 쌀밥이랑 섞어서 같이 먹을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실 때인데 이때 마침 어느 땡고, 형광펜 끝차.
백년 기약이 완연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점심 데이트 하러 가서 아우 우리 서로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결혼하실래요?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짝을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나무를 캐는 것도 어떤 결실이지. 남녀 간의 연정도 어떤 결실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뭔데 수학과 어떤 결실을 연결하는 거야. 수학과 결실을 연결하는 거예요.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네. 그러니 너무 좋잖아. 한가비 그치? 아니 놀고 못할 것인가. 그래서 놀자. 그러면 이 놀자가 뭔데? 거기다 쓰자. 쾌락주의, 향락주의. 그래서 즐겁게 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민요기 때문에 당연히 뭐 같은 게 많아? 비슷한 류의 대꾸도 많고 그 다음에 반복적인 표현이 많은 작품이다. 대꾸와 반복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자, 이제 뒷장 넘겨서 50쪽 요 두 개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사랑을 찬찬히 억동여랑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오자. 사랑 동그라미 하자. 사랑을 찬찬히 얽어서 뒤설머진대.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얘를 얽어서 어깨에 지다 라고 했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눈에 보이도록 표현하는 이런 걸 뭐라고? 추상적 관념에 눈에 안 보이는 사랑을 눈에 보이듯이 표현하는 추상적 관념에 구체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거 뭐라고 얘기했지? 주관적 변형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사랑을 눈에 보이듯이 내가 주관적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했다. 주관적 변형이라는 말로도 평가원에 쓰인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따라오자. 사랑을 찬찬히 얽어서 뒤설머지고 태산 준영으로 허위허위 음성상징어다. 허위허위 넘어갈제. 그것을 모르는 번님네 동그라미 하자. 아유 내가 사랑을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번님네는 따옴표 열고 닫자. 그만 버리고 가라. 야 왜 그렇게 힘든 사랑을 하니. 힘든 사랑하지 말고 버리고 가라. 하지만은 가다가 한가비 그차 자질러서 죽을 망정. 나는 아니 버리리라. 나 그 사랑 안 버릴래. 그거 계속 사랑할래. 나쁜 남자지만 계속 힘들어도 사랑할래. 버려야 돼요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자 밑에 볼게. 모시를 이리저러에 삼아 두루가마 감싸다가 한가운데가 뚝 끊어지건을 끊어봐. 거기다 써봐. 같이 X. 여러분 천 같은 게 있잖아. 이게 비단이 있으면 비단이나 배나 못이나 길어야지 비싼 거야. 그래서 길게 안 끊어지게 잘 짜는 사람이,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비단 같은 거 있으면 넓고 길게 해야 옷을 이렇게 길게 한 벌로 짜겠지. 그러니까 짧으면 가치가 없어. 그러면 중간에 끊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이렇게 날실과 CC를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실 끊어진 부분이 이렇게 나풀나풀 하잖아. 그럼 여기에 실을 이렇게 아주 가늘게 늘여가지고 이 앞실과 뒤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다 연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씹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침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야. 가다가 뚝 끊어져서 호치 단순 이랑 입술로 흠뻑 빨며 이로가마 빨아 섬섬 옥수로 두 꽃을 마주 잡아 비벼서 이으리라 현가백자 이으리라 저 모시를. 그러니까 거기다 쓰자 의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가치 있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임사랑 그쳐갈 때 그때도 현가백자 저 모시같이 이으리라. 그러면 사랑 동그라미하고 모시 동그라미하고 사랑과 모시를 뭐 하는 거지 얘들아? 대응하는 거 맞죠 여러분? 준서야 맞지? 사랑과 모시를 대응하는 거 맞습니다. 대응 두 개를 대응하는 거고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 유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하니까 고생했고 선생님 10분 정도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10분 뒤에 딱 4개만 더 하면 돼 작품. 이제 4개만 좀 더 하고 쉬시죠. 여러분 초안가부터 다시 보도록 하시죠. 아니 오늘 할 게 이렇게 빡빡한데 진짜. 초안가는 여러분 잡가입니다. 잡가.
잡가는요, 말 그대로 잡다한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잡가 자체가 민요를 아주 길게 미려 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사를 약간 결합해서 길게 쓴 것도 있어. 그러니까 민요는 평민의 것이잖아. 그래서 민요를 일부 차용해서 평민의 솔직한 표현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가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양반들의 어떤 고급스러운 표현도, 전화한 표현이 고급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고급스러운 표현들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 작품 자체가 여러분들 잡아주면 좋은 게 뭐냐면 초나라와 한나라의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혹시 중국 초나라 누군지 알아? 항우 아세요? 초패왕 항우 아세요? 그래서 항우와 누구의 싸움? 유방, 한나라의 유방의 싸움을 지금 이 작품으로 남긴 거야. 근데 글쓴이가 누구 편이냐면 약간 유방의 시각에서 서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있는데 유방이 항우를 치려고 매복한 상황이야. 이렇게 전투를 하니까 실제로 역사에서도 누가 이겼어? 유방이 승리했지. 그러면서 초나라의 항우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지역의 군사들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잘 서술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한테 아마 낯설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만고 영웅 호걸들아 동그라미 하자. 초나라와 한나라의 현가백자 승부를 들어보십시오. 이 뜻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표현법들 잘 쓰세요. 절인지 용 할 때 용 동그라미 하자. 그리고 형광펜 부질 없고 형광펜. 순민심 할 때 민심 동그라미 하고 형광펜 으뜸이라. 자, 이 사람이 유방을 더 크게 보는 이유가 항우는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준단 말이야. 항우는 용맹해. 하지만 유방은 민심, 사람의 마음을 얻었어. 그래서 민심을 얻은 유방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용맹은 부질없고 민심이 으뜸이라. 한패공, 백만대경, 구리산의 하, 신면, 매복 동그라미 하자. 한나라의 유방이 백만대병을 구리산에 매복을 시키고 대진을 둘러치고, 자, 꺽쇠를 올고 닫자. 초패왕을 잡으랄 째까지 꺽쇠를 올고 닫은 다음에 거기다 쓰자. 상황. 지금 초패왕이 잡히기 일보 직전인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 거야. 천하 병마 도원 수는 표모 걸식 한신이라. 한신 동그라미 하자. 장대에 높이 앉아 천병만마 오령할 때 오강은 일철니요 끊어 팽성은 오백리라. 거리거리마다 복병이요 두루두루 매복이라. 간계가 많은 이좌거 동그라미 하시고요. 패왕을 유인하고 계산을 잘하는 장자방 동그라미 하자. 계명산 추야월 가을달에 옥통소를 슬피 불어 팔천제자 해산할제. 옆에 땡땡 한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거기다 쓰자.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이좌거는 패왕을 유인하고요. 장자방은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야. 슬픈 노래 부르면 사람 기분이 다운되니까 그 군사를 흐트리려는 전략이죠. 때는 마침 어느 때뇨? 구추삼경 깊은 밤 네모하자. 구추삼경 깊은 밤입니다. 이게 시간입니다. 자, 꺽쇠로 열고 닫을게. 하늘이 높고 달이 밝은데 왜 기러기가 슬피 울어? 꺽쇠로 열고 닫자. 배경심화. 이렇게 배경을 지금 구슬픈 정서를 심화시켜줘요. 손님의 수심, 슬픈 마음을 돋궈주고, 손님의 슬픈 마음을 돋궈주고, 변방만리 사지 중에 변방이나 된 만리 사지 중 죽음 가운데 잠 못 드는 저 군사야 동그라미 하자. 자, 이제 여러분 항우의 이 초나라의 군사를 뭐로 설정하는 거야? 청자로 설정을 해놓은 거야, 여러분. 얘를 마치 청자로 설정해서 화자가 이 군사에게 말을 건네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자가 이 사람에게 말을 건네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따옴표 열게. 저 군사야. 너부터 따옴표 열자. 너의 패왕, 너의 왕이 역진, 힘이 다하여서 장중, 전쟁 중에 죽을 것이라. 호생, 살기를 좋아하고 오사,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 사람마다 있지만은 너희는 어찌하여 죽기를 저토록 즐기느냐 할 때냐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강조 설입니다. 쌤 목소리도 잘 들어가고 있죠? 철갑을 고쳐 입고 날쌘 칼을 빼어드니 청금같이 중한 몸이 전장의 혼이 되겠구나 까지 따옴표 닫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죽을 위기에 처해 있구나. 아유 불쌍해.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화자가 이 군사를 청자로 설정해서 지금 처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너 곧 죽을 처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군사가 쌤바 화자에게 마치 다시 말을 건네듯이 설명하고 있는 거야. 시공간이 교차된 거야. 오 앞에다가 써봐. 그 군사가 오 눈물을 흘리면서 신세를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자 이제 C 부분은 군사가 대답하는 거야. 따옴표 열자. 내 평생 원하기를 금고 승리의 폭소리를 울리며 강의 동쪽으로 가졌더니 불행히 패망 망해가지고 어이 낯을 들고 부모님을 뵈며 초강 백성을 어찌 볼 수 있겠느냐까지 따옴표로 닫자. 그러면서 처지를 설명했더니 이 사람이 나는 그러니까 내가 승리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결국 죽어가지고 언제 부모님을 보겠느냐 라고 하면서 신세를 한탄하는 거야.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처지를 설명해 줬더니 신세를 한탄하는 거야. 화자에게 마치 대화처럼 이어지는 겁니다. 집중해서 보자. 전천반측 엎치락 딥치락 생각을 하니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제 내가 8년 풍진 8년간의 그 전쟁 세월 다 지나가고 정막 사창 빈방까지 꺽쇠려고 닫자. 이것도 배경이다 알겠지? 감정을 심화시켜주는 배경이야. 너의 부모가 장탄 길게 수심하는 거 어느 누가 알아줄 수가 있겠느냐 할 때 리 동그라미하고 탄식. 은하수 오작교 견우직냐 설화 차용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지 얘들아? 은하수와 오작교는 1년에 1차 한 번 보지만은 너희는 어이하여 좋은 인연을 못 보느냐 할 때 냐 동그라미 하고 너희랑 은하수 두 개 묶어서 대비 시켜주면 되겠죠 여러분? 은하수는 견우와 직녀는 1년에 한 번 보는데 너희는 결국에는 8년 동안 못 봤잖아 얘들아. 8년 동안 전쟁에 나서서 가족을 못 봤다고. 그러면 은하수 오작교랑 너희가 대비되는 거 맞지? 그래서 대비 잡아주세요. 초진중 장졸들아 동그라미 하자. 다시 한번 청자 설정. 초나라 진영에 있는 장졸 군사들아. 형광펜 끄자. 고향 소식을 들어보소. 형광펜 끄세요. 고향 소식을 한번 들어보시오. 무슨 소식? 남곡 녹초부터 괄호 열자. 푸른 풀이 자란 것이 몇 번이며 고당명경 부모님은 의문하여 바라보며 독수공방에 있는 처자들은 한산낙모 가을 지나 겨울이 오는 찬바람에 새 옷을 지어 넣어두고 날마다 기다리는 허구한 긴긴 날에 이마 위에 손을 얹고 매에 올라다가 망부석이 되겠구나까지 걸러놨자. 자 이게 거기다 쓰세요. 고향 가족 소식. 고향 가족은 지금 이렇게 지낸다고. 부모님은 항상 기도하고 아내는 새 옷 지어놓고 이러면서 지낸대. 집이라고 들어가니 어린 자식이 철이 없이 젖달라 지저울고 끊어. 철난 자식은 애비 불러 밤낮 없이 슬피우니 끊어. 어미간장이 다 썩는구나. 거기다 쓰세요. 슬픈 고향의 모습. 고향의 모습이 너무 슬픈 거야. 남산 아래에 장, 그 긴 넓은 밭은 어느 대장부가 알아주며 이웃집의 빚은 술은 누구랑 만나서 마시겠는가? 그럼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쓸쓸한 황폐해진 고향의 모습이지. 남자들 다 전쟁 나가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참정고후 바라보니 구리산에 적병 세모하자. 자 구리산에 매복해 있는 적병 누구야? 유방의 군사죠 여러분. 누구 입장에서 설명했으니까? 초나라 군사 입장에서 설명했으니까 여기에 적병은 거기다 써봐. 한나라 군사라고 얘들아.
적병이 한나라 군사를 상징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참전 고후 앞을 보고 뒤를 돌아봐도 구리산에 적병 한나라 군사뿐이구나. 한나라 왕은 관후 관대해서 현가백그차 불살항군 하겠지만 항복한 군사는 죽이지 않겠지만 현가백그차 가련하다. 초패왕은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끝끝내 항복을 하지 않으려는 초패왕의 태도를 가련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전쟁 상황을 이렇게 무슨 채 대화를 이용하고 청자를 설정해가지고 청자를 설정해서 잘 드러내고 있다까지 잡아냈습니다. 자, 뒷장 넘기시고요. 58쪽 한번 볼게요. 58쪽. 자, 58쪽에 요 배경 지식에 있는 거 요것만 한번 형광펜 꺼보자. 초완지 속 초패왕 항우와 한패공 유방에 대한 평가. 자, 읽어볼게. 사마천이 쓴 사기를 보면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유방은 자신의 승리 요인을 이렇게 분석했대요. 나는 행정, 일하는 건 소와 동그라미 하자. 소와라는 부하에게 못 미치고, 지략에서는 장양 동그라미 하자. 장양이라는 부하에게 못 미치고, 군사를 지휘하는 능력은 한신 동그라미 하자. 못 미친다. 그러나 나는 이 모두를 부릴 수 있다. 밑에다 써봐. 리더십이 있었어. 그러니까 진짜 대장한테 중요한 건 대장이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대장은 훌륭한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능력만 있으면 돼. 그 능력을 이끌어낼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반면 항우는 범증이라는 이 한 사람도 제대로 부리지 못했다. 내가 승리한 거다. 이 앞에 한신이 항우에게서 빠져나와 유방에게 기용됐을 때 한신은 항원의 능력은 대체로 항우보다는 떨어진다. 그러나 항우는 밑줄 끝자 필부의 용기와 아녀자의 인정을 가진 사람이니 우두머리가 되어 큰일을 한 제목이 아니다. 예를 들어 뭐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여러분 쌤 보세요. 자, 우리 아들내미가 쌤한테 쌤을 죽일라 그랬어. 내가 잡았어. 그러면 초왕 같으면 뭐냐면 이 새끼 네가 나 죽일라 그랬어? 그러면 나는 너 2번, 3번이고 죽여줄게. 이게 항우야. 유방은 근데 내가 잡았는데 우리 아들내미의 능력이 뛰어난 거지. 그럼 내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네 능력을 높이 사는데 지금부터 너 내 부하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거야? 얘가 감동받겠지. 왜냐하면 나를 살해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품어주잖아. 그 심지어 그 품어주는 대가로 자기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딸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여동생이라든지 결혼까지 시켜줘. 그럼 어때? 더 충성을 맹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유방이라는 사람은 품어줄 줄 아는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능력을 알아봐주고 대우해주고. 항우는 어떠냐면 똑똑하긴 똑똑한 데 있지. 뒤끝 엄청 강한 사람 있지. 그럼 그런 사람은 대장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대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끝. 뒷장. 자, 짜잔. 자, 같이 볼게요. 장진주사 별 하나. 쌤, 왜 별 하나인가요? 왜 별 하나냐? 정철이라서. 정철 평가도 몇 번 나왔어요? 7번. 7번 나왔어요. 여러분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지 않나요? 아, 네, 고마워요. 그리고 저도 약간 미안해요, 여러분. 아까 일이 좀 있어가지고. 자, 빠르게 볼게. 이 작품은 현관밖에 자, 국문학상 사설시조로 알려져 있는 작품이다. 최초의 사설시조. 정철의 호방한 성품이라고 돼 있는데 이 새끼 알코올 중독자예요. 선조임금이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맨날 지각하고 못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선조임금이 뭐라고 하냐. 야, 술 먹지 마. 이렇게 된 거야. 술 먹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임금한테 임금이 어떻게 인생 살면서 술을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 잔만 마셔라. 네, 알겠습니다. 임금님.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정철이 집에 가가지고 집에 있는 어떤 소뚜껑을 가지고 오래. 그래서 소뚜껑을 막 두드려. 그래가지고 술잔을 이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임금님이 하루에 몇 잔만 마시려고 했으니까 한 잔만 마시려고 했으니까 잔 크기는 지정 안 해줬으니 아니 머리는 좋아. 이만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여기에 술을 마셨다. 근데 그거를 실제로 마셨다기보다 한 몇 번, 한두 번은 진짜 마셨겠지? 그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 임금님 귀에 들어갔겠지? 임금님이 아, 내가 졌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실제로 그 술잔이 박물관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하면 정철의 술잔이 나옵니다. 이만하게 생긴 술잔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지. 자, 보자. 한 잔 먹새 그려 끊어. A. 또 한 잔 먹새 그려 끊어. A.
꽃 꺾어서 산을 놓고 끊어. B. 무진무진 먹새그려. A. AABA 구조다. 그쵸? AABA 구조고 옆에다가 쓰자. 반복이라고 쓰시죠. 반복. 이 몸이 죽은 후면 끊어보자. 지게 우에 거적 덮어 줄여서 매어 가나까지 관로 열고 닫자. 내가 죽고 나면 지게 위에다가 거적을 덮여가지고 줄이어 막 둘둘둘 매어서 가고 유소 보장에 만인이 울어 내나까지 관로 열고 닫자. 만인들이 울면서 따라와서 또 관로 열고 닫자. 어욱새 속에 덮가나무 백양숲 가기곤 가면까지 관로 닫자. 무덤 속에 들어간다는 거지 얘들아. 이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면 누른 해 흰달 가랑비 눈 바람 불 때 현관백 끝차 누가 한 잔 먹자고 할꼬 할 때 꽃 동그라미 하고 탄식. 그러니까 아니 지금 먹어야지. 내가 만약에 죽어가지고 무덤가에 가가지고 그러면 날씨가 좋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이럴 때 누가 나한테 술 먹자고 하겠냐. 내가 죽으면 아무도 나랑 술 안 마셔줄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계속하자. 이런 거 있잖아. 이 사람은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 뭐지? 도깨비에 나오는 거.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불 때 누가 먹자고 하겠냐.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 휘파람 불 때 끊어봐. 자, 그리고 선생님 한번 보세요. 요거는 TMI로 꼭 학습해야 돼. 자, 백구 나오면 99% 뭐라 그랬어? 강호한정, 물화일체, 무조건이라 그랬지? 시험에 백구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물화일체라 그랬어. 자, 쌤 또 봐봐. 소나무, 대나무, 매화, 뭐 난초 이런 거 나오면 다 뭐야? 지조와 절개지. 그래서 사군자 같은 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조와 절개야. 그 다음에 옥황상제 같은 거 나오면 다 임금이니까 충성을 상징하는 거 맞죠 여러분? 맞지? 근데 내 말 들어봐. 점점점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잔나비가 뭐지? 잔나비가 원숭이야. 근데 고전 시가에서 잔나비라는 이 원숭이는 무조건 쓸쓸함을 상징해.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알아둬. 그러니까 고전 산문이나 고전 시가에서 잔나비가 나온다. 쓸쓸하고 그 다음에 슬픔이고 보통 무덤가에 많이 나오는 짐승으로 알려져 있거든.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무덤가 근처에서 많이 산다고 알려져 있어. 그래서 인생 뭐를 상징하기도 해? 무상을 상징하기도 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학습의 범주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아마도 무덤 위에 잔나비가 휘파람 불 때 이 말에서 뭐를 상징하는 거야? 인생 무상을 떠올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상감. 그때 현관백 끝차. 니우친들 어떠리까지 현관백 끝차. 니우친들 어떠리 할 때 리 동그라미 하고 탄식.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조심조심 해도 죽으면 아무도 나랑 술 안 먹을 거니까 그냥 술 많이 먹어서 후회하는 건 죽은 다음에 뉘우치고 살아있을 때는 그냥 많이 처먹고 놀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거기다 써봐. 쾌락주의, 향락주의 이런 겁니다. 쾌락주의와 향락주의가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제 66쪽에 잠영민정 들어가 보자. 이런 류의 글의 종류, 오른쪽에 한자 있잖아.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시라고 하더라? 무슨 시? 한시. 얘들아, 오른쪽에 한자 있으니까 한시지, 한시. 한자가 있으니까 한시고, 한 줄에 몇 글자 있어요, 여러분? 5글자, 5원. 몇 줄? 9줄, 10줄? 자, 10줄. 자, 우리 애들이 자, 대략적인 값을 쓰네. 10줄. 근데 요걸 특별히 고시라고 해요. 참고로 요것도 약간 CF로 주면 한자는 무조건 5원 아니면 7원이거든. 근데 요게 4줄짜리는 우리가 절구라는 별명이 있어. 그 다음에 8줄짜리는 안 써도 돼. 그냥 율시, 알면 좋아. 율시라는 별명이 있어. 그 다음에 10줄짜리는 고시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리고 16줄짜리는 잘 나오는데 요게 8줄이 2배인 거잖아. 그래서 배율이라고 해. 율시가 배로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5원 율시, 뭐 7원 율시, 5원 고시, 7원 고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같이 끌고 가시죠. 동쪽 바다에는 큰 고래 세모하자. 서쪽 국경에는 멧돼지 세모하자. 대꾸. 강목에는 폐잔병 동그라미 하고요. 조선의 군사가 울고 있으며 해안에는 굳센 보루 방어진이야. 보루가 방어진이야. 방어진이 전혀 없구나 할 때 나 동그라미 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조정에서는 좋은 계책을 아니 세우나 몸보신만 꾀한다면 대장부가 되겠느냐 할 때랴 동그라미 하고 무슨 법? 서리법. 그리고 대장부 네모하시고요. 말 잘 보는 한풍자가, 자, 한풍자는 그러니까 약간 뛰어난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안 나니 저령마 다시 네모하자. 저령마는 부질없이 귀가 처졌네 할 때 네 동그라미 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위쪽에는 일본이 있고 왜라고 할게요. 오랑캐가 있고 이쪽으로는 중국이 있어. 중국 여진이 있겠죠. 근데 조선의 힘은 약한 이유가 뭐를 안 가지고 있어서 인재를 등용 안 한다는 거야. 뛰어난 인재를. 근데 그 뛰어난 인재가 누굴까 얘들아? 나를 등용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조정에서는 좋은 대책을 안 세우지만 몸보심 내 몸만 생각하면 대장부가 되겠느냐? 나는 대장부기 때문에 나가겠다. 그런데 왜 조선은 훌륭한 말을 잘 보는 한풍자가 세상에 없으니 훌륭한 인재를 바라봐주는 한풍자 같은 사람이 없으니 나처럼 훌륭한 말, 저령마, 뛰어난 인재는 부질없이 귀가 처졌네.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 누가 할리? 배옷 입은 이 사람 네모하자. 그 이 사람이 누굴까? 또 화자 자신이라고. 네모친 건 다 화자 자신이야. 내가 웅대한 뜻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거기 밑에 쓰자. 우국충정이 하루 천리를 달리는 줄을 이러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잡아놓고 뒷장 넘겨서 이제 우국가 빨리 보자. 자, 우국가는요 별 2개 정도 넣어줄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국가. 선생님 우국가가 왜 별 2개인데요? 첫 번째는 연시조라서 별 2개, 별 1개. 그리고 수능 특강에 3회째 출제됐으니까 추가로 별 1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시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작품이다. 나라를 우려하고 걱정하는 마음. 그래서 연시조니까 주제는 연군지정, 우국충정 이렇게 되겠죠. 2022년도 수능 특강이 최근 나왔으니까 거의 2년에 한 번씩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일수부터 볼게요. 28조의 연시조, 아주 긴 연시조라서 나머지 EBS 안 나온 부분이 나올 수 있다. 학문을 후리치고 끊어봐. 이거 해석 잘 돼야 된다.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몇 군데 있거든. 거기다 써봐. 문관 X, 문관을 그만두고. 이 사람 원래는 문신이거든. 문신이 더 뛰어난 거잖아. 옛날에는. 문신을 그만두고 반무, 무관이 된 뜻은 이 뜻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문신인데 무관이 됐어. 뭐 죽이려고? 일본 놈들 쳐 죽이려고. 알겠어? 왜 놈들을 쳐 죽이려고? 왜냐면 나라를 침략했으니까 맞서 싸워줘야 될 거 아니야. 반무를 한 뜻은 삼척검을 둘러매고 현갑의 끝차 진심보국을 하려고 한 건데 진심으로 나라를 보국 위하려고 한 건데 이 부분을 해석 잘못하면 안 된다. 한일이 하옴 아무것도 없으니 거기다 쓰세요. 겸손한 표현. 이 사람 나가서 외적 진짜 많이 죽였거든. 근데 한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를 어떻게 겸양법이다. 겸손하게 표현한 거다. 문간에서 무관이 돼서 나라를 위하려고 했는데 한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즉 실제로는 아닙니다. 겸양법. 눈물겨워하노라 탄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삼수도 해석 잘 들으세요. 나라에 못 잊을 것은 예 밑줄 끝차. 이게 예가 뭐냐면 조선의 문물과 역사를 얘기하는 거야. 조선의 문물과 역사밖에 없다.
외놈들이 의관문물 동그라미 하자. 조선의 역사를, 외놈들이 의관문물과 같은 조선의 역사를 이렇게 더럽혔는고 할 때 고 동그라미 하고, 고 동그라미 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이렇게 더럽혔는고 이러면서 영탄이죠. 이 원수를 언제 갚을까? 현관백기차 칼만 갈고 있노라. 열받아서 칼만 내가 갈고 있다. 그래서 거기 옆에 비분관계라는 말 있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도적이 온다고 누가 막겠느냐? 도적 세모하자. 아니 와서 알 수 있겠느냐? 320주 조선에 누가 힘써서 처신하겠는고 할 때 꼭 동그라미 하자 얘들아. 320주에 누가 힘써서 할 수 있겠느냐? 탄식. 320주는 조선입니다. 이 나라에 누가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겠느냐? 아무리 에고 탄식한들. 현관백기차 이 인심을 어쩌리. 이 인심이 어떤 인심인데? 아무도 나라를 구하려고 안 하는 거. 거기다 쓰세요. 자, 나라 위에 희생 X. 나라를 위해 희생 안 하려는 어떤 사대부들의 마음이겠지. 자, 이제 11수 볼게. 배를 나 공부 대답 끊어. 쌀을 찌어 요역 대답 끊어. 옆에다 쓰자. 과중한 세금. 공부는요, 집집마다 매기는 세금이고요. 요역은요, 머리마다 매기는 세금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 내는 세금은 집세잖아. 근데 한 명마다 내는 건 주민세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옷벗은 적자 동그라미 하자. 백성들이 배고파서 서러워하네. 현실입니다. 백성들이 너무 과중한 세금과 어떤 책무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래서 원컨대 현관백기차 이 뜻을 알으셔서 누가 임금님께서 이 뜻을 알으시고 선해 선량한 은혜를 골고루 펼쳐주십시오. 거기다 쓰세요. 선정의 소망. 선정, 좋은 정치를 소망하는 거야. 선정, 좋은 정치를, 임금님께 좋은 정치를 소망하는 겁니다. 자, 이제 12수 보자. 공명과 북이란, 자, 공명과 북이 앞에 쓰세요. 대신들아, 이렇게. 대신들아, 제발 나라 일을 하는 대신들아, 공명과 북이를 여사는 평범한 일, 값어치 없는 일로 생각해 두고, 공명과 북이를 여사로 좀 생각하고 헤아려 두고, 낭묘산 대신내까지 꺽쇠를 여기다 짜. 자, 낭묘산 대신내가 누구냐면 거기다 써봐. 지배계층. 그 대신들이시여. 진심 국사를 하시거나 밑줄 그차 충고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국사, 나라 일을 좀 돌보십시오. 아니, 공명과 북이 이름을 가지거나 부를 쌓는 건 나중으로 좀 생각하고 대신들이여 진심으로 국사, 나라 일을 좀 하십시오. 네?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면서 꼭 동그라미 하고 비판하는 거잖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자, 이제 19수 넘어갈게. 마지막. 이라 다 오르며 끊어봐. 재라 다 그르랴.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자. 이 벌스 재. 자, 얘네들이 무슨 싸움하는 거냐면 당파 싸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라고 무조건 옳으며 저쪽이라고 무조건 잘못됐겠느냐. 둘 다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우리 속담으로 50보 100보라는 말 알지 얘들아?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라고 다 옳으며 저렇게라고 다 잘못됐겠느냐. 두 편이 똑같아서 이 싸움을 아니만해. 말릴 수가 없대. 그럼 이거 누가 말려야 돼? 임금님이 해야 된다고 얘들아. 현관백기차 성군이 준칙, 법칙을 제대로 세우면 저절로 안 싸울까 하노라. 그럼 마지막 충고는 누구한테 하는 충고야? 임금한테 하는 충고지 얘들아. 거기다 쓰세요. 임금에게 하는 충고. 정확하게 쓰세요. 임금에게 하는 충고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께 하는 충고가 마지막까지 있겠다. 자,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제가 여러분한테 충고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제 고전시가가 끝났어. 그 전에 개념학습 같은 거 할 때는 상관없었는데 이제 이 부분 특히 고전시가 파트는 EBS에 무조건 나온다 그랬어요. EBS란다. 수능에 무조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얘들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고전시가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최소한 가사나 연시조는 마치 내신처럼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면 안 돼. 한 줄 한 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얘가 1번이야. 그럼 얘만 잘 돼도 여러분들은 약수령이든 논술이든 수능이든 내신이든 완벽하게 가져갈 거야. 한 줄 한 줄 해석 안 되면 해석을 해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안 되면 나한테 와서 물어봐야 돼. 그것만 해도 여러분 고전시가 몇 분 컷? 4분 컷 할 수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건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제라던가 표현법. 나머지 다 몰라도 돼. 가사랑 시조 정도만이라도 몇 작품 안 되잖아, 이거. 몇 작품 안 돼, 얘들아. 한 7, 8작품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주제랑 표현법. 표현법 중에서도 뭐 주로 봐야 돼? 서리. 영탄. 이런 거는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 스스로. 대꾸. 대비. 이 정도만 눈여겨봐. 외우라는 게 아니야. 그냥 이런 것들이 서리가 되는구나. 이런 게 영탄이 되는구나. 이런 게 대꾸가 되는구나. 이런 게 대비가 되는구나. 얘네 둘만 잘해도 돼. 그럼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들 무조건 고전 시간은 만점 맞을 수 있어. 안 틀릴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거 왜 안 하세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나중에 해가지고 쌤 저는 고전 시가가 너무 어려워요. 이러면 그냥 이거 때려도 된다. 제가 여러분을.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거. 최소한 별 3개 이상 정도쯤 되는 거는 무조건 해석 진짜 잘해놔. 이 중에서 안 나오면 쌤 라이브로 할복이라도 할게요. 진심. 내 7년 동안 찍었는데 안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어. 고전 시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쌤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무조건 맞을 거니까 좀 해라. 라이브쇼 보고 싶다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선생님을 믿는다 그래야지. 라이브쇼를 보고 싶다 하면 어떡해, 여러분. 그럼 여러분 수능도 망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돼야지. 우리 애들이 이렇게 극단적이야. 아무튼, 그래서 쌤 시키는 대로 좀 해놔라. 너무 쌤 강조한다. 그래서 한 4분만 있다가 바로 칠판만 지우고, 화장실 갔다 오세요.